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일단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순간적으로 찍긴 찍었어요. 순간적으로 찍어서 이제 크게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제가 썸네일에 5만 달러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올렸었고, 이더리움은 2천 달러를 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아주 그것도 미온적으로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모호하게.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아직 많이 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또라이 코인 삼형제, XRP,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 친구들도 지금 뭐 그냥 비리비리하게 매가리가 없죠.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XRP에 관한 것도 제가 좀 이따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워낙에 같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뭐 비트코인은 그냥 그렇고 만약에 전체가 다 빨간불이었다. 그러면 대폭락장에 올 수 있는데 지금 장세가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XRP, BCH, 이오스, 이더리움 특히나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은 절대적으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관심을 좀 많이 둘 때지 이거를 손절하고 나갈 땐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2.23으로 지금 완전히 우위예요.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1% 정도 솟아나서 63만 원이 더 비싸다. 해외 시세보다는 지금 현재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은 가격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는 90.5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보다는 미온적 반등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아마 지난주부터 살짝살짝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미중 갈등,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2시간 20분간의 대화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존재를 안 한다면 조정 장세는 과연 어떤 거로 이슈 삼아서 트리거를 만들까요? 세력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미중 연극이 다시 한번 저는 어느 시점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마 주기적으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미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란 이슈를 트리거 삼아서 주식시장을 반등시키고 또다시 미중 갈등. 그래서 어쨌건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런 장세가 있어야 기관 투자가들이 거기서 뭐 시세 진폭을 그리고 뭐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어떤 그 명분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시세 진폭은 있어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금하고 실버 같은 경우는 1796달러 그리고 실버는 27달러인데 1800달러를 하회했어요. 금 가격 같은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22달러인데 그래서 좋다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트코인이에요.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세력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저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대로 그냥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왔어요. 2136개가 코인베이스로부터 모르는 지갑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래서 뭐 비트코인이 진폭을 그릴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건 거래소에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더리움도 스테이킹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오늘서부터 솟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CME 선물 시장이 열면서 뭐 기대치가 되게 급상승한 건 사실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그 당일날이 아니에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극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CME 선물, CBOE, 뭐 그런 거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자, 그리고, 피터 시프트, 그러니까 유로퍼시픽 대표인 분인데, 어떻게 보면, 골드버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을 뭐 예전에는 많이 추종하고 칼럼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2012년도에 금 가격이 17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금 가격이 5000달러까지 2년 안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 현재 1800달러다.
오히려 1800달러 밑으로 하회를 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나 그게 이제 키포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알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예? 그리고 뭐 확신에 찬 분석이 뒷받침되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XRP가 싸다고 막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신 분들은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빠질 때 예,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일주일 중에 특정 날짜를 정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셔라. 기계적으로. 그게 아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찔끔찔끔 하시다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알트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거, 10위권 안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접근하시다가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 중위에 있는 코인들도 조금씩 이제 관심권에 두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치가 올라가야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맥이라는 분인데 이 차트를 올렸는데 이건 뭐 희망회로를 돌리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더리움이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정 시간의 구간을 지나면 이더리움이 거대 진폭을 그리면서 3월달, 그러니까 3월달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17일 날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00달러를 돌파해서 2,4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의 관점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게 1시간짜리인데 제가 웬만하면 1시간짜리는 안 보는데 여기 보시면 어저께 이제 머리 되는 부분에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급작스럽게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말려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양봉 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고점을 5만 달러를 깨는 직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55만 5천 원을 돌파하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딱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요. 여기 오른쪽 어깨가 솟으면서 또 채널 하단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은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금방 뭐 7만 달러 갈 거예요, 6만 달러 갈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좀 약간 컴다운하는 식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같이 막 불안한 장세에서 만약에 특정 코인의 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셨을 때 이미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저가의 매집을 끝내신 분들이야. 그래 어저께 같이 막 이렇게 조금 오를만 할 것 같이 막 이렇게 좀 급등을 해주면 사람들이 막 환희에 차가지고 톡방에 있는 인원들은 리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막 빨리 매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런다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자들은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분에 도취돼서 그냥 하는 얘기인 거고, 내가 신규 투자자고 새로 매수하실 분들은 평단이 일단 높잖아. 이분들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는 휩싸여 봐야 나만 손해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임하셔야 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계를 항상 하셔야 돼요. 모든 거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 근데 오히려 인간 지표를 보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잘 이용을 하세요. 물론 정보도 중요해. 거기에 계신 분들의 견해도 중요한데 인간 지표 활용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XRP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드 맥칼럽이란 이 인물이 주기적으로 계속 파니까 XRP가 못 올라간다. 그래서 이분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XRP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일정 소규모의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빌드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결제, 그리고 금융권 핵심 인프라하고 다 중앙은행들하고 엮여져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 이 XRP라는 혈액이 공급이 일단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총대를 매서 XRP가 유통량이 전 세계에 스프레드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왜 팔아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분이 대거 물량을 지속적으로 파니까 안 올라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XRP 이 코인 자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태어난 코인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까지는 이분이 지속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숙명이야, 이 코인에.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이 끝나면 혈액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 혈액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혈액이 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프로젝트이고 또라이 코인 중에 왕이라고 제가 일부러 예, 오히려 반어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디스하자고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라이 코인의 왕이에요. 왕, 제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체 코인 생태계의 제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아마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의 그 어떤 분쟁, 뭐 소송거리 이게 중요한 게 저는 그것도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건 왜 팔아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사시면 안 돼요. XRP는 차라리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분할 매집하셔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게 토큰포스에 나온 건데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합의 가능성이 없다. 법원에 공동서한 제출했다. 어저께 이 글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시는 거야. 불안하다. 그리고 제드 맥칼럽은 계속 팔아야 된다. 이게 과연 오를까? 만약에 내가 의구심이 들고 확신이 없으시면 안 사면 돼요. 사지 마세요. 제가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소송에 걸리면서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고.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원래는 리플 코인에 관해서 원래 예,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저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됐죠. 제가 이제 막 파보면서 아 이게 있구나 뭔가가 이게 망할 코인은 아니구나 돈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소송 날짜가 22일 날이잖아요. 어저께 이 뉴스가 나왔는데 16일 날 나왔는데 22일 날이 가까워지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합의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근데 바로 일주일 전인가? 얼마 전 합의 가능성 뉴스가 나왔어.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뉴스 갖다 대중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매체들 자체가. 이 매체들은 어차피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해줄 뿐이지 이 뉴스를 누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지. 또 어떤 매체가 만들어냈냐는 거지. 처음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법원에서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뭐 이 재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외의 인물들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22일 날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사람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 뉴스에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에는 막 이렇게 거기다가 가격 조금 올라가면 대중들은 환호하고 또 2월 16일 날 합의 가능성 없다는 뉴스가 나오면 또 실망하고 또 가격도 떨어지면 아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이 시장에서 결국 돈 못 벌어요. 그냥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보이잖아요. 예. 너무 연극하는 게 너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탈캡 2 여기 보시면 이게 알트코인 마켓 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2월달 4일에서 8일간 있었던 횡보 내지는 약간의 조정 장세 하락이 있고 또 상승 패턴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있죠. 지금 14일부터 18일까지 17일까지 있었던 지금의 현재의 장세 횡보 내지는 약간의 조정이 미온적 조정이 월요일 날부터 며칠간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얼마 안 되는 조만간 요런 패턴이 상승 구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더리움부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한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차트가 100% 맞진 않겠지만 어쨌건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2 여기 보면 스테이킹을 시작을 할 거다. 곧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랑 많이 틀려요. 코인베이스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각종 코인들이 마지막으로 상장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업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거래소거든요. 아무 코인이나 여기에 필터링 돼서 아무 코인이나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안전하고 수익률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스테이킹 한다는 의미를,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 스테이킹이 그러니까 좀 약간 더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유동성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시중에 풀려져 있는. 그리고 그레이스켈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그 포텐셜에 관해서 지금 중요성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코인베이스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DCG 산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자웅동체예요. 이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리뷰를 할 때는 이더리움을 지금 여기서 뭐 연맥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중들을 연맥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살짝살짝 어떨 때 보면은 베리 실버트도 그렇고 그레이스킬도 그렇고 소스를 살짝살짝 줄 때가 있어요. 예. 돈 한번 벌어봐라 이렇게. 근데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다른 뉴스, 뭐 괜찮은 어떤 이슈거리가 있으면 또다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뭐 방향성이 없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급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해서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고, 너무 지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많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5만 달러를 한번 찍긴 찍었네요.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